핫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핫픽스 키워드가 EV 첨단 소재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 자, 이마트 뼈아픈 1분기 실적 부진 이슈가 나왔습니다. 에브리봇 로봇주인데 서빙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 이슈가 나왔고요. 현대 수소차, 현대차가 자주 나오죠 이번 주에. 자, 넥소 돌풍 세계 판매량 1위다. 수소차 넥소. 자, 롯데케미칼 수익성 개선 전망에도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김민성 대표 핫픽스 어떤 거 선택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서빙 로봇 사업 진출한다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로봇 관련주 이슈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 최근 몇 달간 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에브리봇이 이 본격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에브리봇의 성장성이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좀 서비스 시장 로봇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따라갈 전망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에브리봇도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삼성은 아직까지 연내 출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네. 현대 같은 경우에는 X 불맥스라는 이제 보조 로봇을 출시를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삼성도 연내 중에서 EX1이라는 보조 기구를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세계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이라든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이라든지 보조 도구로 움직여지는 그런 보행기 로봇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유율을 끊임없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개발도 끊임없이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에브리봇도 이 로봇 사업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같이 이어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가 더욱더 이제 진행이 될수록 이제 향후 기업들은 이제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난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인력 대체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의 경쟁이 이어질 거고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이 나누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도 성장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테마가 터졌을 때 우리가 속가내기, 일명 괜찮은 탄탄한 회사를 골라내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에브리봇은 사실 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네, 오늘 핫픽스기 때문에 우리가 에브리봇을 다뤘지만 네. 김민성 대표께서 보시는 내가 보는 정말 괜찮은 로봇은 무엇인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로봇 산업이라는 건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버티고 있고 시장 경쟁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재무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뒷배라고 하죠.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구조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파급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좀 주주들도 투자에 대한 유도가 많이 이뤄지면서 자본금 확보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개발 구간이 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많은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로봇주에서는 대형주 빼고
빼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도 있지만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좀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 마음속의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삼성전자라는 뒷배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우리가 사실 모시는 전문가분들마다 지금 최근에 2달 정도 쉬었던 로봇주의 반격을 가능성을 많이 의견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흐름이 5월 달에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 기대주, 에이스 중에 에이스죠. 이상엽 이사님의 핫픽스 뭘 뽑았을까요? 이마트 뼈아픈 1분기 실적 부진. 저 이거 많이 궁금했는데 네. 쿠팡에게 매출 역전당했습니다. 네. 그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고 이마트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고 주가 흐름이 안 좋아도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이제 살펴볼 만한 게 있으면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은 좀 저조했고 먼저 수급부터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공매도 비중이 크네요. 예, 공매도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공매도 비중이 13%대였는데 예. 한 달 후인 4월 달에는 공매도 비중이 더 늘어서 한 15%대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급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좀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리뉴얼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리뉴얼을 한다면은 이제 좀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좀 네. 리뉴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리뉴얼을 할 거면은 하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반기에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연간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올해 한 10여 개 정도의 그 점포 리뉴얼에 한 8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뭐 연수점이나 킨텍스점이 이제 리뉴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좀 저조했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0여 개가 2분기에 좀 마무리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매출 좀 회복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연수점 같은 경우는 3월 말부터 이제 끝나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매출이 한 18% 증가했고 뭐 고객 방문 수도 크게 증가한 것을 봤을 때는 그래 이제 리뉴얼 한 게 좀 긍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분기에는 좀 공휴일 수가 좀 별로 없었죠. 네. 근데 공휴일이 많아야 함께 또 이제 가족이랑 함께 또 필요한 거 이제 쇼핑할 텐데 공휴일 수가 적었다는 거. 근데 5월만 생각해 봐도 이제 뭐 근로일자 날 있었죠. 어린이날 있었죠. 5월 또 마지막 주 또 월요일 또 대체휴일도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2분기에는 이마트가 또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저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스타벅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제가 좀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니까 여기도 스타벅스가 있었네. 없었는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마다 지하철역 앞에마다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이번 1분기에 36개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1분기 3개월이면 한 90일 정도 되는데 36개? 3일에 한 개꼴로 생겼구나. 그런데도 영업이익은 약 한 29% 감소를 했는데 좀 환율 부분 또 이제 물류 상승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조했었다. 근데 하반기에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거여서 좀 1분기보다는 좀 점진적인 회복 기대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빠르게 답변을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마트 상황은 그래요. 전체적인 소매 업종 섹터들도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면 네. 네. 대형 마트보다는 네. 일단 좀 편의점 쪽에서 편의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BGF 리테일 말씀드릴 텐데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9.3% 증가를 했는데 혹시 댁에서 반찬 많이 해 드시나요? 어디서 사 먹습니다. 그쵸. 예, 반찬 요구하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네. 반찬 안 해 먹고 요즘 반찬 가격도 많이 증가했는데 네. 반찬 전통 재래시장도 별로 없고 그러면 마트 가면은 또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그 채소 판매 성장률이 2년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저가 판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관련된 상품들 또 기획 상품도 많이 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이 조금 더 우리가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네요. 정용진 부회장께서 SNS 활동보다는 좀 기업 관리에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핫픽스 두 종목 알아봤고요. 잠시 뒤에 주전부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